나스닥이 되게 오랜 클라이언트였던 스타벅스에 관한 사례도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스타벅스랑 같이 계속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뉴욕 증권소의 경쟁사잖아요. 완전 그렇죠. 경쟁사인데 놓칠 위기죠. 위기가 왔었어요. 근데 그래서 막 이 저자가 막 팀을 꾸려서 스타벅스 본사인 시애틀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 또 재밌는 일화가 거기 나스닥 직원이었던 제이콥스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스타벅스 CEO였던 하워드 슐츠의 도서가 나온다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이 직원이 정말 재치 있게 저희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정말 수천 부를 구입해가지고 자기 상장사한테 다 뿌리겠다. 네, 그렇게 또 발언을 하면서 위기였던 이렇게 딱딱했던 분위기가 되게 부드럽게 하면서 자기 편으로 넘어오지. 어떻게 보면은 뭔가 흡수가 되면서 분위기도 와전된 그런 모멘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되게 FM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칭찬의 기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아부의 기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전략적인 칭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칭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 책에서 어떤 재미의 백미죠. 이 부분이. 백미죠. 그리고 이 책은 이미 우리나라에 나와서 스타벅스와 함께 뭐 어쩌고 그 책 되게 많이 나갔던 책이고 저희도 익숙하게 아는 책인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선배 사수가 저한테 물려줬던 한마디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아주 핵심 포인트는 삼치를 잘하면 된다. 삼치요. 눈치, 코치, 염치. 삼치. 여기서 보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어떤 시간에 눈치, 코치, 염치를 부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냥 지문이 없는 그런 아부쟁이가 될 수도 있고 정말로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금방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목은 어찌 보면 나스닥으로서는 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 위기죠, 당연히. 위기죠. 그러니까 그린필드가 그 측근을 데리고 가는 그것도. 그것도. 일부러 데리고 갔을 때 뭘까요?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임원으로서. 그 회사 CEO로서 그 임원한테 바라는 거. 속된 말로 얘기해서 비싼 돈 주고 썼으니까 돈값 좀 하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왜 그 돈값을 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평직원 같으면 그런 말 못 하잖아요. 우리 회사는 지금 3,000불을 사갖고 이렇게 우리 그 상장회사 직원 회사들한테 뿌리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다가 우리 마켓 사이드에서 하겠습니다. 평직원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능력이 있고 어떤 그거 말에 대해서 그대로 실행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 직원은 아주 눈치, 코치, 염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딱 삼치가 맞아 떨어진 거죠. 분위기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어떤 판세가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냥 딱딱하게 판세 역전되는 거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보통 좋은 어떤 성과를 얻거나 어떤 위치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정적 변곡점이 되는 것들은 그것을 해줬던 주 역할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그 사람들은 주로 성격이 원만하지만 나름대로 위트가 있고 어떤 지점에서 자기가 뭘 부려야 될지를 잘 아는 거죠. 약간 센스 있는 직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사회자가 여쭤봤던 그 어떤 직원이 직장에서 그렇게 아부를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근본이 깔려야 돼요. 뭐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꼭 필요한 거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끔 되면 더한 아부를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관리자금 되는 뭐 출판사라고 칩시다. 그럼 편집장 정도 되는 친구가 지금 오늘까지 야근을 하고 철야를 막 했어요. 그런데 내일은 직원들이 다 쉬고 싶어 하는데 내일도 직장에 나와야 돼. 그랬을 때 오너한테 아부하는 거. 그리고 막 건드려주니까 가려운데 건드려서 사장님 오늘 이 책은 우리가 해보니까 너무 잘 만들고 이래갖고 기대가 너무 됩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얘네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하루만 쉬게 해주시면 쉬지 않고 얘네들한테 제가 숙제를 내줄게요. 이 책을 잘 팔 수 있는 판매 마케팅 같은 거 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맨날 출판사 앉아있으면 머리가 떠오르는 것도 없으니까.
그게 일종의 위트 있는 어떤 아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진심으로 내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있다는 거를 직원들이 느끼잖아요. 그런 그렇죠.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뉴욕 증권거래소한테 이 슐츠의 것을 뺏기면 네. 자칫하면은 스타벅스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맞아요. 수도 있어요. 네. 왜? 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소심한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아니 내가 다 해줄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인데 내가 책을 냈다는데 아무 말도 없어? 반응도 없어? 마이동풍이야? 맞아. 이래버리면 이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 중간 직원이 하는 그 말이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회사 생활이라든가 조직 생활 이런 데서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가다가는 소금 내지는 설탕 같은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아, 맞아요. 약간 윤활유처럼. 그렇죠. 윤활유처럼 분위기를 좀 좋게 해주고 또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는 분위기 하나가 여러 사람들이 좋을 수 있다면 그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에서는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게 오너와 중간 관리자와 직원이 자기의 할 일이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건 좋은 회사예요. 근데 그렇게 내기가 되게 힘들 때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중간 관리자가 있는 게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조율을 할 줄 알고. 조율을 할 줄 알고 윗사람도 배려도 하고 아랫사람의 입장도 위치도 알고 그렇다고 뭐 직원할 땐 직원하고 아부할 땐 아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직원이고 모든 것들이 아부면은 그 회사는 딱딱해집니다. 요즘처럼 오히려 그 노자의 어떤 생각이 더 쓰임이 많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어떤 그 유교적인 삶으로 공자의 삶에서 원칙과 딱딱함이 지켜졌던 사회라면 이제는 부드러움 속에서 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대가 21세기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이 책에서 갖추고 있는 스타벅스의 어떤 사례가 많은 어떤 그 시사점을 주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한테도 한 번쯤 좀 생각하게 하는 좋은 모범이 되는 어떤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자의 특징이 약간 무슨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꼭 시간을 내서 마라톤을 가거나 이 바쁜 와중에도 마라톤을 가거든요. 그 가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임원들은 정말 다 달리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저자는 비즈니스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임원진들의 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체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 바쁜 와중에도 왜 운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라톤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들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초 체력. 아닙니다. 지구력. 아닙니다. 끈기. 아닙니다. 마라톤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2.19를 뛰고 나면 그것을 견디면서 온갖 생각과 극복의 의지, 뭐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마라톤이란 굳이 마라톤이 아니더라도 달리기라든가 뭐 이렇게 신체 운동 같은 걸 통해서는 끊임없는 그런 단련을 통해서 사실은 바른 사고,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임팩트가 되는 사고. 그거는 결국 체력에 달렸거든요. 우리 그리필드는 항상 어려울 때 달리기를 하죠. 그리고 꼭 자기 딸, 아들을 데리고 달리기 경기를 시합을 구경하러 가요. 그래서 자기 부하 직원 꼬셔갖고 같이 가잖아요. 그 부하 직원은 가고 싶었을까요? 글쎄요. 지긋지긋했을 거야. 근데 마라톤이 왜 필요하냐면 그 마라톤에서 선두주자가 되려면 남다른 체력, 그리고 정신력, 감정적, 육체적 체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밤늦게까지 그리고 야근을 하고 또 이 아데나하고 같이는 4일 동안을 거의 밤도 안 새우고 상대방하고의 이렇게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 피를 말리는 전투를 한 거죠. 그게 제가 서두에 사회자께 얘기한 게 올바른 결정력을 하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 그리필드는 그 말도 해요. 그 장거리 비행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회의에 오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도 정신을 헛갈리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맑은 정신, 내가 제대로 사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투력이 필요한 자리가 임원들은 항상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자리 때 보통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땅덩어리가 커서 여기서 저 끝까지 가서도 회의도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 뭐 런던도 가고 중동도 가고 그러니까 시차 적응이 안 될 때는 하지 말라요. 맞아요. 시차 적응 다 되고 나서 그러니까 제대로 싸움 한 판 붙어야 되는데
뭐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이러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그 달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고 달리기보다는 이제 체력이 실력이다. 그것이 좀 맞는 얘기 같고요. 여기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일이라는 게 CEO의 일이라는 게 무언가 무한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신력의 기본은 체력이 돼야 돼요. 기본 바탕이 되는 게. 그런 게 없으면은 길게 끌고 가는 마라톤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뭐 수시로 나오는 모함과 협잡도 있을 수 있다고요. 상대 회사에 대한 비방이나 역으로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하여튼 전투 상황이니까 여기서 예를 드는 여러 가지 나스닥의 주식시장 상황들이 그리고 경쟁 업체들하고는 항상 경쟁도 있지만 이렇게 안 좋은 정보도 날리고 서로 뻐꾸기도 날리고 뻐꾸기도 당해보고 그런 모든 과정이 그렇게 우리 이렇게 앉아서 웃으면서 헤헤거리고 이럴까요? 웃으면서도 칼을 갈아야 될 거야. 웃으면서 뒤에서 칼을 갈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왜 정확한 판단력을 위해서 그 마라톤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또 뭐냐면 좋은 글을 나오기 위해서 마라톤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루키는 항상 작품을 하기 전에 뜁니다. 뛰고 났을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모든 것이 소진되고 났을 때 그 느껴지는 아주 저열한 아주 본능적인 쾌감. 그 쾌감 때문에 자기는 마라톤을 하고 그 쾌감에서 항상 느껴지는 게 어떤 규격화된 글이 아니라 뭔가 에너지가 창출하는 충만한 그럴 때 자기는 글을 쓴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이든 달리기든 체력이라는 것들은 좀 더 나은 판단과 조금 더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어떤 정서 뭐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